정말 돈 많이 들어가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공실이에요. 왜 예쁜데 공실이 되는 거예요? 외관에 이제 인데요. 많이 다시 하신다면 대표님들은 난 절대 안 하는 거 있다, 디벨로.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돈 많이 안 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또 신축 하시면서 이번에 또 자재 선정한다고 또 그 미팅 갔다 오셨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선정할 때마다 그 현장마다 조금 다르게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그 외관에 따라서도 안에 내부 자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저희도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자재, 이뻐 보이는 자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도 설레이면서 자재 선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가 대리석을 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대리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돌을 자꾸 보다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조 대리석하고 이제 천연 대리석이 있는데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천연 대리석이 좀 많이 이쁘더라.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연도가 이제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 트렌드도 바뀌고 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소재가 바뀌는 건 아닌데 트렌드가 자꾸 바뀌더라. 그렇다고 크게 금액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오, 맞아요. 인조랑 천연이랑.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약간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들 따라서 강남 건물 보다 보면 되게 예쁜 것들도 많잖아요. 어찌 보면 두 분은 되게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많이 가시는데 다른 데는 어찌 보면 진짜 디자인적으로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보면 생각보다 공실이 많던데 왜 예쁜데 공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건축사님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이제 1년에 사실 이렇게 건축 설계 일을 맡게 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건축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일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근데 일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작품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소재도 막 다 도입을 해보고 막 이렇게 곡선도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좀 예술 행위에 좀 가까운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실제 그 임차사가 이용하는 임차사의 입장이 조금 약간 고려되지 않은 그 이제 건축사님들의 약간 예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신축을 했으면 사용자가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화려한 설계 또 화려한 시공을 하면은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그만큼 임차료도 또 비싸지고 하니까 좀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너무 과하게 화려하고 예뻐 보일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뭐 젠틀몬스터처럼 그렇게 화려해야 되는 건물들은 그렇게 또 활용도가 있잖아요. 다 의도가 네, 있죠. 자기가 그렇게- 쓸 거니까. 네, 그쵸?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임차를 주려고 이제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돈 많이 들어가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공실이에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감히 생각해보자면 정말 외관 자재도 막 되게 해외 자재로 고급 뭐 대리석으로 붙여 놓으셨다든지 뭐 그렇게 되게 막 조금 화려한 자재가 들어갔을 때 약간 호불호가 있고 너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님들 말 들어보니까 꼭 건물이 이쁘다고 다 임차가 잘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공실나서 건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강남에? 꽤는 아니고 자주 종종 있기는 합니다. 종종. 네. 왜냐면 보통 처음 설계안을 받았을 때 좀 과해. 그럼 견적이 이제 시공 견적이 비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그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이제 너무 과하다, 너무 비싸다, 무슨 이면적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율이 돼서 막 바뀌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도산 대로변에 그 무슨 오피스텔 있었어요. 굉장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한번 분양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준공까지 났고, 근데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티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막상 이제 준공이 돼 보니까 그런 설계에 나왔던 이미지대로 전혀 안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난리 났었죠. 아주 난리가 한동안 났죠. 인스타에서 난리가 네, 났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랬던 것처럼 과하게 너무 이렇게 설계를 잡으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고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뭐야 이게 조감도하고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집단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설계사무소에 가보면 디자인이 좋다고 막 그런 걸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건축사님하고 만날 때 항상 나와 맞는지를 항상 제가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되게 이제 예술을 아까 서마스터가 얘기한 대로 예술을 하고 싶어 하시고 막 상 받으시려고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이 땅에 어떤 사용자가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나와 니즈가 맞는 건축사님과 좀 얘기를 좀 많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내가 사용을 할 건지 혹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일단 거기서 갈려요. 내가 사용할 거다. 과하게 해도 되죠. 우리 회사 컨셉이 있잖아요. 뭐 우리 회사가 그 운영하는 우리 회사 그 직종이랑 직종이랑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추구하는 디자인 우리 회사가 목표하는 우리만의 뭐 신념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저는 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임대를 줄 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해놨는데 들어오는 임차사가 이거 별론데 그러면서 벽하고 천정하고 다 바꿔야 돼. 뭔가를 그러고 다 뭐 바닥재를 뭘 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해놨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죠. 네. 자기 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화려한 걸 좋아해 건물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평범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어쨌든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고 임대를 놓을 거라면은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건지 대략 일단은 가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야죠. 그럼 이제 두 분은 어찌됐건 내 건물도 지어봤고 또 내가 건물 사서 인테리어도 해봤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대표님들은 아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내 첫 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욕심도 많이 나고 또 돈의 한계도 있을 텐데 만약 다시 하신다면 대표님들은 절대 안 한다는 것과 이런 데는 좀 돈을 많이 쓰겠다 인테리어 건물 짓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상권에 이제 있냐 없냐 이거를 일단 먼저 볼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진짜 상권이 좋은 곳에 내가 건물을 샀다,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돈 많이 안 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음식점이 들어오고 미용실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학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어차피 들어온 인테리어를 다 해야 돼요. 간판 다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가성비로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좋은 상권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근데 사무실로 만약에 건물을 짓겠다, 사옥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은 좋은 자재를 다 쓸 것 같아요. 진짜 네. 지하 2층까지 해가지고 지하 2층도 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맞아요. 좋은 입지면 굉장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가 전용 건물을 짓는다. 그런 비싼 자재를 안 쓸 것 같고 이제 사무실 전용 건물을 짓는다. 그럼 돈을 좀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건물을 이렇게 질 때는 여러 가지 조금 요소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외관이에요. 얼굴이 외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관은 건물의 얼굴입니다. 네, 얼굴이기 때문에 외관 자재를 뭘 써야 될지 선정을 해야 되고요. 내부 마감재, 공용 부위부터 일단 보면 됩니다. 공용 부위는 계단, 엘리베이터실, 그리고 화장실, 이런 복도 공간 이런 곳을 이제 공용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자재를 또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 내부 마감재, 바닥, 벽, 천정, 조명, 냉난방기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크게 이거와 그리고 이제 창호를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인테리어 영역으로 살짝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좋은 거 해야 돼요. 네, 한 번 할 때 좋은 거 해야 돼요. 그죠? 화장실하고 이제 뭐 냉난방기 이제 스펙을 어느 정도 쓰냐, 뭐 그리고 승강기를 어느 정도 스펙을 쓰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사무실 건물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그냥 가급적이면 다 좋은 걸로 하세요. 네, 이게 정답이고요. 상업용 상가 건물을 진다. 들어오는 임차인이 대부분 다 뜯어서 할 거예요. 다 뜯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안 들일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도 쪽만 좀 신경 쓰셔갖고 얼굴에 그 첫인상이니까 입구 쪽만 좀 신경 써놓는다면 안에는 어차피 임차인들이 다 인테리어 할 거니까 그 정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 5번째 조명입니다. 네, 조명은 건물의 꽃이에요. 꽃. 아까 외관은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네, 조명은 꽃이에요. 얼굴에 화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라인 조명을 외벽에 쓰는 거,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도 복도 따라서 계단실 따라서 라인 조명 따는 거, 혹은 이제 건물이 좀 커, 사이즈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번 도곡동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1층 내부에 오시면은 여기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우와. 2층까지 이제 보이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좀 휑한 느낌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건 공사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 조명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명을 한 20개 정도를 놓고 골랐어요. 엄청 이쁩니다. 공용 공간이 크고 계단폭이 넓고 막 웅장하고 이러면은 큰 조명들,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인해 진짜 건물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그때 그 대형 이거 조명 설치하고 조경하고 2주 있다 계약했어요.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지금 요새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계약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네. 반대로 진짜 이것만큼은 여기다 돈 쓰면 아 이거 솔직히 진짜 돈 아깝다 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냥 보시면서 정말 수많은 수백 개 건물 지으셨잖아요. 아, 네. 외관에 이제 수입산 대리석인데요. 일단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봐도 차이점을 모르거든요. 인조 대리석이랑 천연 대리석 이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수입산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이거는 내가 뭔가 진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오시는 건물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큰 소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고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고가의 미술품을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뭐 갤러리라던가 호텔이나 호텔이야, 그렇죠. 그런 곳들은 해도 되는데, 일반 상업용 건물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무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거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오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호텔식 화장실을 만드시고 호텔식 공용 공간을 만드시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걸 보고 딱 보다 보면 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보시기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예비 건축주나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디벨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상가용 건물과 사무실용 건물을 우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일단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용 건물은 인테리어를 세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용 건물은 공용 부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영상 중에 이렇게 건물 소개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자재를 썼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왔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용 건물을 참고하고 싶다, 그냥 거리로 나가세요. 파리바게트 가세요. 네. 대부분들 사시는 아파트 근처에 보면 프라자 상가들 많잖아요. 그 정도 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축할 때 되게 막 시간도 안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짜 신경을 제일 써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공사가 이제 뭐 10개월, 12개월까지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마감 단계에서는 건축주가 좀 현장에 가서 신경을 그때부터 좀 써야 마무리가 예쁘게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 빌딩에 또 계속 짓는 분들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나올 건데 그런 예비 꼬마 건물주분들한테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선배로서?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보러 다니세요. 내가 봤을 때 좋은 건물은, 예쁜 건물은 남이 봐도 예쁘고 좋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가도 항상 좋은 호텔 가려고 하고 좋은 곳에서 숙소 잡고 하는 이유가 좋은 거, 예쁜 소재, 예쁜 건물 많이 보려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내에도 좋은 건물들, 예쁜 건물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리스트업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내 땅하고 어울리는 좋은 소재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축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고, 그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산으로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뭐 보시고, 그다음에 기준을 잡고 마무리에 신경을 좀 잘 쓰신다면은 또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소신껏 해야 됩니다. 이거 남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은 이거 누구 탓할 거예요? 네. 결국엔 내 탓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신껏 반드시 내 스스로 학습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